정말 작은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오늘 저희 소개를 통해 가지고는 아마 한 가지 작은 기업도 디자인 경영을 할 수 있다 혹은 지금까지 하고 안 죽고 있는 업체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전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경영을 하시거나 디자인적인 결정을 해야 되실 분들한테는 뭐 직접적인 좀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그런 분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업무적으로 진전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용기를 좀 심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목을 욕실의 반란이라고 조금 도전적으로 담았는데, 저희 회사를 그래도 잠깐 소개를 하고 저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혹시 세비양 샤워기로 오늘 샤워하신 분 있으신지요? 억울합니다. 지난 15년간 제가 그래도 레미안 아파트를 비롯해가지고 저 여기 소개합니다. 한 15개 회사에는 지금 100만 세대 이상 저희가 저 제품을 넣어왔는데 그냥 레미안을 팔았을 뿐 저희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걸 준비하다가 보니까 뭐 삼성전자하고는 저희가 비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하나 안 됐는데, 그런데 현대카드가 너무 자극적이고 그것도 뭐 순서로 바로 저 앞에 계셔가지고 현대카드하고 이 저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막상 듣다가 보니까 저희가 조금 우위에 설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고객입니다. 제가 퍼플 고객인데 메탈 카드는 집사람이 포함 난다고 저 가져가 버리고 저는 만져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KT 제가 또 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김정은님 제가 삼성 TV 얼마 전에 바꿨습니다. 저 한번 복장 보여주십시오. 얼로서 맨날 21년 차 되다 보니까 항상 어디에 가더라도 단추를 잠그고 넥타이를 메고 이 정도 돼야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어리라고 말하면 어리지만 고객을 모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제가 아까 오신 분들 명단을 쭉 다 훑어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업종에서 많이 오셨고, 또 건설업체 저희 고객사도 여러분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맥락으로 봐가지고는 약한 업체, 민감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훨씬 더 창조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28년째 고객을 모시는 입장에 서 있다 보니까 한 번도 고객 소리 오늘 여기서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맥락 속에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작은 기업의 민감성 뭐 이런 것도 좀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대카드 제가 참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디자인과 학생들한테 특강을 부탁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디자인을 감각적으로 우리 사회에 제일 많이 퍼뜨려주는 기업, 디자인적인 우리에게 웨이브를 주는 기업이 어딘가 물으면은 1, 2, 3위 안에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하고 있는 일이 제조업이고 물건을 만들고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냥 변화가 아니고 정말 좀 멋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남들은 잘 안 하려 하는, 남들은 잘 못하는 이런 걸 좀 변화시키는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삼성전자 김전문님 말씀하신 1993년 이게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꾸어라 라고 선언했던 프랑크푸르트 선언하던 1993년 기억하시죠? 저희는 그 신경영 베이비입니다. 저 회사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통의 대변화라 할 수 있는 이마트 1호점이 오픈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한 20년, 10년 오늘 잘라가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MF를 창업 이후에 몇 년 후에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2008년을 지나왔고, 삼성전자가 소프트 파워로 글로벌 프리미엄 제품 돼야 된다 하고 아까 이건희 회장님 말씀하셨다는 게 2005년인데 저희도 2004년 5년경 지금으로 딱 10년 전입니다. 저때 이제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필요하다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저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처음으로 저 IF 어워드를 저희가 도전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디자인 대상이라는 걸 받았는데, 뭐 상 받는다고 물건이 잘 팔리는 데는 아직도 크게 도움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는 그래도 기본이 건설업체 B2B이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이 할 말이 좀 있고 가슴이 좀 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명단에 롯데건설 우리 고객, 정말 우리 골수 고객이십니다. 15년 고객이신데,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디자인 경영 시작하실 때 저희가 도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좀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품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마 이런 모델은 여러분들이 호텔이나 모텔에서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 패널형은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저 맨 처음에 IMF 오던 해가 98년입니다. 97년 그 전해부터 시작을 해서 개발한 모델인데,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저희가 배워온 거고요. 2005년에 디자인 경영 해보자. 뒤에 나옵니다만 2004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기회를 갖습니다. 제가 지금 체중이 70kg가 채 안 나가는데 2004년에 80kg였습니다. 그 80kg 지금 10kg 정도 줄였는데, 물론 뭐 단식도 해보고 훈련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좀 고민하고 열심히 뛰다 보니까 체중이 많이 조절이 된 것 같아요. 그 역사 제 체중 조절의 10년의 역사입니다. 그게 저희 디자인 경영의 역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 디자인을 저희가 선택한 것은 뭐 좋아서였겠지요. 아니면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창업하면서 기술로 성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왔던 것 같아요. 아시죠? 기술 투자 대비 디자인 투자 효율이 13.5배다는 통계가 디자인계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 선택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 중소기업 사장님들한테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디자인팀 꾸린다고 애쓰지 마라. 집에 회사에 디자인팀이 있으면 잘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내가 해보니 절대 아니더라. 디자인팀 두지 말고 관리자 한두 사람만 두도록 하자. 그리고 협력업체 잘 활용해라. 사실은 디자이너들이 까칠하잖아요. 참 모시기 힘듭니다. 대표회사가 노심초사 맨날 해야 되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보다 중요한 건 사실은 오래 데리고 있어 보니까 디자이너들을 발전시켜주려면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밖으로 나갈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데 작은 기업 굉장히 힘듭니다. 대표회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 다른 사람들 많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커뮤니케이션, 아까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들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달라졌는데 한 10년쯤 전에는 디자이너들 커뮤니케이션 제일 잘 안 됩니다. 명함도 제일 어렵게 파고 다니는 분들이 디자이너들이잖아요. 저희가 전시회 가보면은 전시회 마치고 전부 명함 거다 보면 제일 어려운 회사가 디자인 회사입니다. 앞뒤로 정보가 다 산란합니다. 이름인지 회사 이름인지 로고인지 구분도 안 되고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한 10년 동안 디자인업계 발전도 많이 했지만 디자인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파트너 외에도 여러분들 도움을 지금까지 계속 받아왔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여기서 지금 한 3개 업체하고 지금 아직 프로젝트 지금 3가지 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죠. 그리고 이 중에는 로열티로 저희 그 디자인피를 지불하는 업체가 2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아가면 인생 상담까지 할 수 있는데 한 2분 계십니다. 로열티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인간성에 대한 믿음 이런 거 이전에 3년 5년 후에 저 기업이 계속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저희 일을 해주실 테고, 그 다음에 저희 또한 야 이거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로열티 많이 주면 어떡하냐. 우리 관리사는 당연히 걱정이죠. 특히 작년 재작년 지금 우리 경기 어려울 때 지금 많이 나가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합니다. 관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로열티 정했는 대로 하루라도 당겨서 줘라. 오히려 거기 소문이 나면 더 좋을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적어도 뭐 이런 우리 파트너들이 믿어주셨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 잘 되셨기 때문에 새벽 뭐 돈 안 주다 어쩔 수 없이 이분들한테 굉장히 약속이 큰 게 그겁니다. 장부 들여다보려고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은 모델하우스 하면은 만들어진 물건이 다 사라집니다. 모금룸이란 것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저기 샘플도 보냅니다. 그런 걸 장부로 다 들여다보자면 속인 나중에 소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져주셨던 우리
파트너들이 너무 고맙죠. 앞에 보여드린 것 외에도 뭐 이런 빌트인 제품들, 연수기가 내장된 제품들, 뒤에 조금 더 설명이 나옵니다만 샤워기와 세면기가 결합된 제품, 이런 제품들이 지금 존재합니다. 그리고 돈을 제일 많이 보태주신 고객들이기 때문에 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레미안은 그러고 보니까 레미안 브랜드를 시작하면서 저희를 만났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뭔가 차별화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회사가 나섰기 때문에 정말 고맙고, 그 다음에 저희는 또 입장에서 보면은 레미안 스타일 만드는데 굉장히 관여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한국형 아파트, 한국형 욕실이라는 컨셉으로 작업을 할 때 그 텐저린 그 팀하고 일할 때 저희도 같이 합류해서 한 6개월 이상 일을 했던 게, 월급은 작지만 그 직원이 자부심 대단합니다. 글로벌 기업하고 같이 일했다는 거에서. 자, 그러면 어떤 성과가 있을까? 가로는 본능이라는 건 뭐 TV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본능은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에 붙여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로 본능 시대를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전시회, B2B에서 이제 B2C로 저희가 전환을 하면서 작년에부터 전시회를 1년에 한 7, 8회 하고 있는데, 제 대표이사로서 아주머니들이 오셔가지고 깍깍 넘어가서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탄성을 내질러요. 기분 좋습니다. 야, 우리가 바로 찔렀구나. 그래서 삼성 담당한테 그 첫 전시회 맞춰 전화를 했어요. 정말 여러분 좋은 선택 여러분이 했다. 아직 입주를 안 시켜봐가지고 모르긴 하지만 전시회 해보니까 뒤집어진다. 당신들 틀림없이 박수 받을 거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는 입주하고 나면 1년에 한두 번, 몇 년에 한 번씩은 입주자 만족 조사를 외부 기업에다 맡깁니다. 거기서 점수 나오는 대로 평가도 이루어지고, 업체도 거기서 별로 사용 안 한다면 잘립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있었어요. 그 가로 본능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수납 샤워기의 역사를 쓰다라고 감히 저희가 주장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 위상, 기업들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지금 저희가 열심히는 했지만 대단한 회사도 아닌데, 대한민국에서 가지는 컨셉과 개념이 정말 이제는 전 세계 어디든지 먹히고 다 영향을 미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런 샤워기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가 수납 레미안을 설득할 때 레미안 아파트 100군데를 저희가 애프터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사진 찍을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100개 가정을 사진을 다 찍어봤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면 모델하우스 만들 때 그렇게 멋있게 했는데 과연 우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모델하우스를 위한지 말고 이제 우리는 진짜 좀 좋은 제품 한번 해볼게, 받아주세요. 그래서 고객사를 설득을 해서 탄생한 제품이 이건데, 아까 저희 파트너도 중요하고 고객도 중요한 것이, 고객이 안 받아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B2B만 하다가 이제 B2C로 가니 깍깍하는 탄성이 너무 즐겁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욕실 청소는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가구 같은 거 갖다 버리고 새로 사면 되는데, 이건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순종하고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무언가는 몰랐지만 저걸 보는 순간에 정말 마음에 들어. 뭔가 저거야 하고 깍깍 소리를 지릅니다. 그 제품인데 한번 기능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뭐 수납을 배려를 했습니다. 수납을 배려를 했고, 그 다음에 모자란 사람들, 저희만 해도 집사람하고 두 사람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걸 조사하면서 보니까 12개입니다. 쓰고 있는 게. 그리고 이 샘플이나 이런 걸로 준 게 너무 많습니다. 버릴 수도 없고 또 그냥 두고는 몇 년씩 갑니다. 그걸 정리를 해보면 버릴 게 생각날 거고 써야 될 게 생각이 날 텐데, 그런 배려를 일단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좀 요런 기능들은 사용자들이 좀 애드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줬고, 요런 거 생각해 보면 작은 배려입니다만 고요 틈새라 그러는데, 요거
샤워줄이 여기에 들거덕거리기도 하고 늘 샤워줄이 보기 싫다고 생각하고 디자이너들은 샤워줄 없는 거 없냐고 10년 전에 굉장히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보기도 좋지만 사용해보면 굉장히 사용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물건나무 베이라고 샴푸 쓰고 좀 남으면 뒤집어 놔야 되는데 늘 우리 뒤집어 놨다가 다시 머리치 돌아가 버리잖아요. 배려했는데 상당히 감이 좋습니다. 그 입에도 여기 사소한 배려들이 좀 많이 숨어 있습니다. 펑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실에서 조도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안경도 다 벗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펑션 마킹들을 보면 되게 복잡합니다. 그것도 20세기 서양 사람들이 시킨 대로 우리가 멋부리다 보면 너무 따라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모든 것 중심을 유니버셜이 진짜 이제 유니버셜로 가자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걸 배려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2005년이 저희한테 디자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한 해이기도 하지만 정말 세계사에 감히 세계사 그러니까 뭐 대단합니다. 욕실의 세계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욕실의 역사는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해가지고 독일하고 이태리에서 태동이 됐다면은 미국 와가지고 실용주의로 뿌리를 내리면서 아마 그 3, 4개 국가의 생각과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들이 끝입니다. 일본은 그대로 배워와서 자기들 식으로 좀 꼼꼼하게 만들었을 뿐. 그래서 정말 반란해야 될 이유는 서양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공항에 케네디 공항에 내리면 어떻게 하나요? 벨트 풀어라 그러고 슬리퍼도 하나 안 주고 신발 벗으라 그러잖아요. 우린 태어나서 맨발로 양말을 신고 거기를 걸어가본 적이 없는데 그 무감각한 미국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갈아간다고. 저희 제품 똑같아요. 그 사람들 월 마운티드 된 샤워헤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출장 가시면 사용하기 불편하셨어요. 저는 1987년부터 비데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데 없이는 되게 불편한데 유럽이나 미국 출장 갔을 때 샤워 줄이 없기 때문에 엉덩이를 닦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참 웃기게도 욕조에 걸터 앉아가지고 겨우 어려운 자세로 엉덩이를 닦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요 홈디포 가보시면은 샤워기에 줄 달린 게 50% 넘습니다. 좋은 거는 배워야죠. 안 배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선 구석구석 닦기 좋고 두 번째는 청소하기 좋고 그리고 자기 발가락도 다 닦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납 공간의 혁신을 가져온 제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컬러가 과감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실 욕실은 우리 대한민국 아파트의 욕실은 채광과 통풍이 안 됩니다. 창문 있는 집이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위생적으로도 나쁠 뻔해 기운으로도 굉장히 닫혀 있어요. 컬러가 들어가면 힘이 생기고 해결력이 생깁니다. 저희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05년에 론칭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큰 고객들은 못 사용하시고 여성 디자이너가 많은 SK건설 같은 데가 정말 여러 번 선택을 했습니다. 아, 여자가 답이다. 그래서 영업사원도 제일 여성하고 친한 그 아이덴티티가 있는 친구한테 맡겨서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속 재료 절감적으로 중요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의 샤워기 그 황동 몸체가 1.2kg 정도 되는데 저희는 700g으로 줄였습니다. 페루에서 칠레에서 채굴을 해가지고 이게 황동이 한국까지 와가 재련이 되고 그것이 다시 물건이 될 때까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아까 제가 체중을 줄인 게 10년 됐다 그러는데 2004년도에 우리가 이태리를 앞지르고 독일하고 맞짱을 떨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는데 했습니다. 왜? 세월이 아시아 시장이 커졌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들의 빠릿빠릿함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여기 우리 디자이너 분들은 아실 분들이 계실 것 같네요. 한석으로의 1901년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존경의 대상입니다. 저희한테는.
그 다음에 콜러 1873년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지금으로 146년이 GE보다 훨씬 먼저 생긴 회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1872년이 미국이 영국을 돌파하는 해더라고요. 돌파한 해입니다. 그 점에 탄생한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저희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레드닷 2009년에 받았잖아요. 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 벌어주는 혁신이라고 붙인 이런 모델들은 그냥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저희는 디자인적 아이디어로 생각하는 게 대우건설 기오빌이라는 브랜드 오피스텔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그 계속 따라하면서 31평이나 25평이나 17평이나 화장실 크기가 꼭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안 보이지만 저희 영업사원들도 벌써 압니다. 불편하다. 욕실 크기가 똑같으니까 비례가 안 맞는 거죠. 디자인적으로는. 거기서부터 출발된 것이 이 제품인데 그때는 성공을 못했고 원룸이 유행하면서 지금 뜹니다. 지금 건설 작은 평형이 이거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듯 너무나 잘 아시지만 저희는 아마 여기에서 여기 좀 가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요즘은 들어서지 않아서 전략으로서의 디자인을 저는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영 그럼 어떤가 한번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제목이 절망의 벽입니다. 파브리카 여러분 뭐 디자이너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2004년에 파브리카 가는 연수를 가게 돼가지고 여기서 절망했죠. 도대체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공단에서 일하는 하루 종일 덜덜덜덜 거리는 기계 소리 들리는 디자인실에 앉아가지고 형광등 불빛에 앉아 하루 종일 1년 내내 3년 5년 하고 나면 뇌는 죽어버립니다. 그것이 떠오르니까 도대체 2004년에 우리가 서양 사람들인데 이길 수가 있겠나 하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안도 다다오 이런 사람도 처음 봤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도 다다오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물의 교회 물의 절이잖아요. 이게 베네똥의 그 조상들이 사용하던 농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진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에 또 고인이 되셨지만 에토로 소사서나 이런 맨디리 같은 분도 보면서 이분의 형형하던 눈빛이 제가 기억이 나네요. 우리 디자이너들이 참 폐부를 찌르는 내지는 기가 막힌 질문을 못 던지는 걸 보고 저는 디자인 모르니까 뭐 설명할 질문도 못 하죠. 기억이 나고요. 너무 잘하시죠? 톤에 더 잘하는 것인데 저보다 100년 먼저 생긴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때는 이게 첨단이었다 그러더만요. 전기 밴딩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밴딩 해내가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바도 많아지고 술집도 많아지면서 그 주부들의 그 원성이 높아 가지고 10시까지인가 11시까지인가 밖에 장사 못하게 해라 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디자인 저희 이런 성과를 얻었다 그러고, 정말 저희 회사가 저희 제품이 마케팅 사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디자인 교육에 좀 서해졌으면 좋겠다는 갈망을 한 10년 전부터 했는데 작년에 이 책에 그래도 무려 5페이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문열 작가의 그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제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디자인적 마인드로 만들고 싶은 상품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야 되지 않겠냐. 왜 선풍기는 날개가 도는 걸 130년 지켜봤는데 날개 없는 제품을 인제야 하게 됐을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화두는 샤워기가 아닌 샤워기라는데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갑자기 만들어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물 나오는 장면이 왜 하나도 없습니까 해가지고 이 제품은 40% 정도 수압을 높이고 유량을 줄여주는 이 절수형 샤워기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경영이라 그러면 뭐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디자인적인 아까 디오빌에서 비례가 안 맞는 것에서 우리가 뭔가를 찾아냈듯이 좀 혁신적 가치를 경영에 활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아랍어입니다. 중동시장에 관심 많습니다.